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어서서 12억 5천만 원이 됐다는 것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6억 1,333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세가 6억이 넘는 것. 그러다 보니 2030 사회 초년생들,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돈을 많이 벌지 않았던 세대들에게는 전셋집을 마련하는 것, 특히나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에는 대출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또 대출이 어려워진 시기가 되니 부모 찬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네요. 자, 이래저래 내 집 마련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도 또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성심성의껏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목요일 2시에 찾아뵙는 이윤환입니다. 자, 서울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뭐 장마철이긴 한데 뭐 또 비가 내리지 않는 지방도 있을 것이고, 자, 뭐 이렇게 큰 땅덩어리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변화무쌍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같아요. 한결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디는 그 굉장히 좀 공급이 이제 부족해서 심화된 상황, 또 뭐 종목마다도 또 마찬가지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하고 차별화된 그리고 양극화 현상으로 좀 가고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들은 뭐 일시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일 텐데요. 여러분들 고민 어디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속 시원히 해결 짓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질문하셔서 속 시원히 이 자리에서 해결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 넓지 않은 땅덩이에서도 이렇게 날씨가 다른 것처럼 이 넓지 않은 땅덩이에서 부동산 상황도 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이 다 다를 텐데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그런 이야기 성심성의껏 듣고 또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공부를 해보고 싶다, 투자 계획을 좀 전문가와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세미나 시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소개 부탁드려요. 자, 지금은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편하게 좀 뭐 그냥 집 안에서 어디든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인데, 물론 이제 계속 이 방송 또 다른 우리 이제 그 팍스TV에서 나오는 이 부동산 프로그램을 보면요, 아마 다양한 그 사례를 통해서도 재밌는 여러분들이 경험의 그 질을 좀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좀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세미나만큼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그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재산이 뭐냐라고 한다면 건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느냐? 결국은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게 건강의 1순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건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걷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정말 도와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 오시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건강 생각해서 좀이라도 한 걸음 이렇게 움직이실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서 세미나에 오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것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또 보따리에 싸갖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제가 한강변 소액 투자로 중심해서 한강변에 맞는
부분의 어떤 투자를 좀 더 구체적이고 좀 과학적이고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시간도 말씀드릴 거고, 뭐 신통계획이나 모아타이나 여러 가지 세부 내역들,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 갖고 있는 부동산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18년 방송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세미나에 오시면 일석오조 정도는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생각해서라도 꼭 한 번씩 발걸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건강도 챙기면서 또 부동산 투자 계획도 세워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또 이윤환 박사의 부동산 핫 이슈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시작하면서도 전세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요. 요즘 전세 이사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 전세 물량을 좀 보시면 전세 물건 진짜 없다라는 생각들 참 많이 하실 겁니다. 전세 물건은 잠기고 그러다 보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이런 전세난이 앞으로 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지 이윤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뭐 이렇게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세와 매매를 갖고 얘기를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을 보면요. 지금 전세금이 금과 뭐 매매라고 했죠. 매매 대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올라가요. 전세금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의 중심에는 공급에 달려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공급이라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새로운 전세 물건이 나오는 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기존의 전세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공급을 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규제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요 측의 규제도 있겠죠. 내가 전세를 사는데 또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좀 이렇게 수요를 막는 그런 장치도 있지만, 공급을 막는 장치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요인에 의해서 전세금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값도 과연 공급이 적었을 때 집값 상승 요인을 찾는 게 가장 순서지, 대외적인 변수를 찾는 게 지금은 순서가 아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규제인데, 규제 일변도로 정부가 자꾸 갔을 때 결국은 매매보다는 선행 지표인 전세를 먼저 구하게 되거든요. 그 전세를 살다가 조금 자금이 여유가 생겼을 때 그러고 나서 집을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단으로 따진다면 항상 밑에 위치하고 있는 게 전세인데, 이 전세금이 공급량 부족에 의해서 규제에 의한 공급량 부족에 의해서 오른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은 전세금 상승이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 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반 시장에서의 공급량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규제가 아닌 완화치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공급량이 늘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뭐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어떤 수뇌부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 규제 일본도로 간다, 이것 자체는 행정적으로 국민 또 시민한테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심판이 결국은 나중에 선거에 의해서 민심을 거스르는 부분까지도 다가온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라든지 또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집값뿐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선제적으로 전세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그 역할로 어떻게 하면 공급을 원활히 좀 더 늘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규제를
하는 것보다도 완화책을 써서 조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집값, 전세금이 먼저 상승하고 나중에 집값을 물려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부메랑 효과, 또 나비 효과,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은 또 시민들의 그야말로 그 자산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정부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이렇게 규제가 아닌 완화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해서 공급량을 늘린 쪽으로 좀 잡아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인데 그 공급은 차치하고 여러 가지 규제책 일면도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 자,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저희 언제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체크하시고요. 그 안에서 고민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이야기는 비단 뭐 전세,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도 또 서울, 또 조금 더 좁게 보면 같은 자치구라 하더라도 또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서울을 보면 한강과 한강이 아닌 지역은 같은 구에서도 또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그 현상을 또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죠. 자,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를 넓게 봤습니다. 자, 전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 의한 양극화라고 하는데 사실 양극화가 더 줄어들고 평준화되고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원할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 시스템은 자유경제 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양극화라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는 점점점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의 양극화는 점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심화가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은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에 대한 부분, 또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흐름, 또 지방도 광역시, 권역과 그렇지 않은 시, 군의 어떤 부동산의 양극화는 점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서울을 예시로 이렇게 들어본다면 서울이야말로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강남과 강북으로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필두로 강북, 강남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영역들이 사실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 한강 이남 쪽을 전체적으로 강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강남이라고 한다면 강남 3구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일 겁니다. 근데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라 이 흐름을 보면은 강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뭐 같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예요. 결국은 이 강남권역에서 한강에 접해 있는 곳과 한강하고 먼 거에 이 아파트의 시세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는 현실. 앞으로도 그게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예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번 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구만 예시를 들었을 때 압구정 뭐 같은 강남구 안에 압구정동은 이 한강변에 있는 겁니다. 저 이쪽에 있는 대치동이라고 보면 여기도 그야말로 명실상 보면 강남 중에서 교육 학원가가 놓여 있으면서 많은 교육을 생각해서 몰려드는 수요자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압구정과 이 대치동 도곡동에 대한 차별을 두는 부분은 사실은 그전에는 딱히 그렇게 크게는 없었어요. 압구정도 비쌌지만 마찬가지 대치동 도곡동도 비쌌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의 또 지금 현재 5년 6년 근 7년 안쪽에서 가격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동부센트럴웨이 아파트 50평대 55평의 가격이 5년 전의 시세가 40억이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의 같은 55평의 아파트 시세는 45억이었어요. 자, 불과 5억 정도가 더 높았었던 그런 부분인데, 물론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의 이 55평의 가격, 이게 5년 전이라면 지금의 가격은 110억, 여기는 55억입니다. 자, 이렇듯 5년 전에 가격이 5억 차이가 났다가 지금은 55억 차이가 나거든요. 배가 뛰었어요. 자, 그러면 점점 여기에 대한 가격도 전체적인 강남에 대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 오르는 상승률에 비해서 훨씬 높게 오르는 압구정이라든지 반포 일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한강의 위력이야말로 굉장히 좀 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강남구 개포동이라는 곳 타고 송파구 잠실동을 예시로 든다면요. 자, 기본적으로 강남구, 송파구라고 한다면 우선은 강남구에 대한 아파트 시세가 전반적으로 높았었어요. 과거로부터 했는데 한 7년 전, 8년 전에 가격이 30평대 기준으로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 시세는 대략 한 25억 정도 였었고요. 그 당시 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 한 7, 8년 전 가격은 한 18억, 19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현재 7, 8억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이 똑같이 일단 기본적으로 평당 1억을 넘어섰다. 그래서 한 33억에서 많게는 36억까지 가는 이 시세가 지금은 같아졌습니다. 자, 시간이 또 지나서 5년 후의 모습을 본다면 흡사 이쪽 잠실의 가격이 이쪽 개포동의 가격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즉 송파냐 강남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강하고 얼마나 가깝느냐 뭐냐의 차이에 의해서 점점 가격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면 그야말로 이 한강 벨트에 대한 위력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한다면 우선은 새 아파트 위주로는 반포에 재건축된 아파트 위주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또 압구정이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은 그 바톤을 이어받을, 그러니까 가장 비싼 아파트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또 마찬가지 잠실 일대도 잠실 5단지라든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인지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됐을 때 아파트 시세는 위력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와 대비되게 이 용산 쪽에 있는 한남 뉴타운이 그야말로 재개발돼서 아파트 단지가 됐을 때 또 이쪽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섰을 때 또 자양동 등등 해서 아파트 단지 들어갔을 때 그러면 결국은 강남,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일대 그리고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일대 이 아파트 이 권역에 이런 한강 벨트가 아마도 최고가를 구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점 앞으로의 흐름을 유추를 해본다면 현재 가격에서 앞으로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가격 여력은 오히려 강북에 더 여력이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가격은 강남 일대는 굉장히 좀 비싼 상태에서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안전하게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강북에 위치한 한강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률 자체가 높다. 이걸 투자로 대비한다면 내가 투자금 원금 대비한 효과성은 강북 쪽에 위치한 곳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극화, 이 한강과 비한강을 우선 얘기했고요. 그리고 한강 벨트에서의 이 강남 3구에 놓인 한강 벨트와
또 용산, 성동구, 광진구에 이어지는 이 한강 벨트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치 굉장히 상승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봤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남 3구에 투자해야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요즘엔 또 많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것보다 한강벨트, 한강변에 투자해야지라는 생각들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강의 가치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자, 이 한강벨트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러분의 투자 계획까지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벨트 강남이 아니더라도 강북에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자금에 맞춰서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고 또 방송에서 못 다 다루는 그 지역 분석하는 시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산책하시면서 또 건강도 챙기시고 이윤환 대표 얼굴 마주보고 다양한 이야기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이제 또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 여러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네. 강서구 가양동에 그 네. 성지 2단지라고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하고요. 네. 그 남양주시 마석에 신명 스카이뷰 그린 아파트 34평짜리를 갖고 있어요. 네. 여기가 다 재건축하고 그 GTS-B 교통 호재가 좀 있는데 이걸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네. 아니면 둘 다 좀 정리하고 자양동에 빌라를 좀 한 개나 두 개 정도 사는 게 나을지 네. 여쭤보려고요. 지금 이거 두 개 다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마석은 거주해요. 남양주에 그럼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네. 남양주 이 마석 신명 스카이뷰 그린 34평에 살고 계시고 그럼 투자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양 성지 2단지 15평형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정리하고 말씀 주신 대로 자양동에 좀 투자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지 거주하시고 계시는 집도 좀 옮겨도 괜찮은 상황이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투자의 가치를 두고 대표님과 계획 세워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제가 지도를 좀 넓게 좀 확대를 해봤어요. 자, 일단은 서울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강서구 가양동 쪽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마석에 이렇게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예. 네. 자, 여기는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아까 네. 말씀대로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을 생각해서 좀 이제 좀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지금 마석에 있는 거는 GTX B 노선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서 좀 놔두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아마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가장 핫한 게 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과 교통 호재. 네. 이게 가장 사실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호재는 인정해요.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재건축이라는 말은 도는데 재건축이 실제로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죠? 그리고 네. 교통 호재라고 해서 GTX-B가 이제 개통을 언제 하느냐, 또 했을 때 얼만큼 가격이 오르냐, 이거를 추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 이거를 보유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자, 우선 지금 GTX-B 노선이 아닌 GTX-A 노선을 가보면 그래서 지도를 좀 넓게 봤는데 우선 이쪽 그 파주 운정 쪽에 이쪽에 GTX-A 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서울역 쪽으로 해가지고 쭉 개통이 돼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서울이 도달하는 획기적인 모습 속에서 일단 여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한다면 이쪽 내 그 파주운정 신도시에 있는 GTX 역사 근처에 힐스테이트, 푸르조, 아이파크, 힐프아라는 아파트 단지들은 올랐어요. 근데 네. 파주운정 신도시가 얼마나 넘냐 하면
토탈해서 대략 8만 가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게 개통되고 나서 도보로 이용 아주 충분히 쉽게 가능한 아파트, 새거, 대단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뭐 배 이상 뛰었나라는 정도는 아니고 한 1억 정도의 가격이 좀 뛴 모습이고요. 그 가격이 왜 더 못 올라가냐면 이쪽에 보면은 새 아파트도 있지만 헌 아파트도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2000년 초반에 뭐 이 개발을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선 것도 있고 중간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고 그리고 이제 정작 파주 운정 신도시로 해서 뒤늦게 이제 개발이 돼서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딱 가면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고 싶어도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뭐 20년 차 나더라도 가격이 반 이하로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얘네들에 의해서 가격이 치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렇기 때문에 개통이 된 여기 GTX A노선에 대한 사례를 마석에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과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추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다시금 이 마석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평내역병 지나서 마석입니다. 자, 마석에서 출발하는 GTX 노선인데 여기도 그래요. 마석역이 여기 있는데 지금 신명 스카이뷰 그린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네, 좀 이 정도 거리면은 사실 도보로는 한 15분 정도는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주운정 신도시의 그 대단지 아파트가 다 여기권역 정도에 있었어요. 여기 정도는 가격이 올랐고 그렇지 않은 원거리 15분 이상 되는 아파트의 가격은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교통호재가 좋다 하더라도 교통호재에 의해서 그야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원거리 10분 안에 5분 안에 있는 아파트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그다지 혜택을 받을 여력이 없다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2005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뭐 어쨌든 이게 개통 시점에 가면 거의 뭐 한 30년까지도 되는 그런 아파트 설령이 될 텐데 과연 그게 가격이 올라갈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호재에 의해서 여기 거주는 하고 계시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생각지 마시고 조금 더 좀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사를 고려해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도 가양동에 그 2단지 성지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 보고 그것도 좀 하면 좋은데 자, 일단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이제 가양동 이 이제 탄생 배경 자체가요. 그래요. 원래 여기 이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포공항 뭐 지금이야 인천공항에서 외국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죠. 옛날엔 김포공항을 통해서 외국에서 한국을 이제 들여다보는 건데 결국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올림픽 테러서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뭔가가 좀 허하거나 좀 그런 모습보다도 아파트를 져서 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어떤 생각 때문에 도시개발 아파트 단지로 출발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도시개발 아파트다 보니까 여기에 럭셔리한 아파트의 모습보다도 아주 소형이고 이런 아파트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양동의 출발점이에요. 물론 한강변이라는 부분은 있는데 태생 자체가 한강에 대한 어떤 럭셔리함을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탄생된 게 아니라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소형 아파트라도 아파트에 대한 면모를 갖추기 위한 구색적인 의미에 의해서 도시개발 아파트로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는 건 이미지 자체로 봤을 때 나 가양동을 산다라고 했을 때 좋은 뭐 비싼 아파트, 뭐 대형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 이런 데 산다는 것보다도 소형 아파트, 이제 오래된 아파트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인식적인 부분이 이렇게 한다면 어쨌든 대체적으로 소형 아파트 위주에서 재건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래요. 물론 추가 분담금을 얼마 내서 각 그 소유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재건축이라는 건 생각하는 것보다 좀 투명하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사업이 지금 되면은 얼마다, 얼마에 추가 분담금을 내서 뭐 몇 평짜리를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얘가 92년도에 입주를 했고, 물론 단지는 커요. 1600세대고. 근데 이제 옛날에 찾아본 용적률이 195%예요. 자, 이렇게 200%에 육박하다라고 한다면 일반 분양 물건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일반 분양에 의해서 공사비 대체제에 의해서 내가 조금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닥 크지는 않아요. 자, 근데 네. 각 세대당 지금 현재 금액 단위로 보면은 소형을 갖고 아까 뭐 15평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한 6억, 7억 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20평대를 가는데 예를 들어 추가 분담금을 뭐 7억을 내라 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동의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의 사업 속도를 저지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주민들에 의해서 참여 동의율이 굉장히 낮은 동네냐 높은 동네냐 이거에 의해서 재건축 네. 사업 속도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뿐이 아니라 노원구의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한 군데에서 재건축에 성공을 한 케이스. 거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그냥 완전 저층 아파트에서 고층으로 되다 보니까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추가 분담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새 아파트를 받게 된 이런 상태에서 어떤 동의가 잘 되었고 재건축돼서 성공리에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들이 그런 추가 분담 금액에 골머리를 쌓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이 그 정도 추가 분담금 내서는 난 재건축할 생각이 없어. 돈 없어. 이런 식으로 어떤 분위기라는 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재건축을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모든 단지들이 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말은 하는데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곳이 없다라고 한다는 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옛날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200% 선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선례적으로 옛날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그냥 120%다 해가지고 굉장히 저층으로 지었고 지금은 많이 찾아먹어서 일반 분양으로 충당을 해서 그야말로 추가 분담은 별로 없이 이렇게 간다라는 선례를 내세운다 해더라도 주민들의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 거기서 거기인 상태가 대동소이하게 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사업 진행가 맞물려서 이걸 예측을 하는 거죠. 내가 내야 될 추가 분담금 자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겠다라는 거에 의한다면 결국은 사업이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결국은 주민 동의 때문에 사업이 좀 더디게 가거나 정말 사업이 쉽게 가지 않을 수 있는 브레이크에 딱 걸리는 이런 부분에 걸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재건축과 교통 호재인데 그 재건축이 실제로 갈 수 있느냐의 여부 그리고 교통 호재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거를 가져갈까 말까를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마석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는 솔직히 좀 빠른 시간 내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좀 더 현명하게 아까 뭐 자양동에 한 개 내지 두 개의 투자를 뭐 하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의 모름지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 지역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이 마석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강서구 쪽에 있는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자양동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한강변이면서 굉장히 중심부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쪽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아파트 시세를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점점 차이 나면 차이 났지 비슷해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매도를 하고 이쪽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뭐를 궁금해하냐면 한 개 내지 두 개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래요. 똑같은 돈을 들고 내가 사업이 막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한 개를 살 수가 있을 거고요. 사업이 네. 좀 초기거나 아예 지금 그런 사업 예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두 개를 매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투자라는 거는 잘 네. 들여다보면 누가 가장 베스트 투자를 잘하는 선택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보다는 두 개. 이 두 개가 사업이 현재는 아니지만 사업이 좀 빨리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개를 했을 때 어떤 나중에 투자 이익으로 따진다면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하나에 대한 이익보다 월등히 큽니다. 근데 그걸 수치 계산적으로는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긴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 조금 더 투자 만약에 지금 이제 뭐 둘 다 팔았다 투자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본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쪽에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프리미엄이 안 붙은 상태에서 사업이 좀 제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곳에 두 개 빌라를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월등히 얘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세미나에 와서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하지만 전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사례를 통해서 지역적인 분석도 하고 지역적으로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금액 그리고 시세가 얼만큼 오르냐에 대한 부분. 결국은 조합 분양 금액이 있으면 시세가 있을 때 이 시세, 조합 분양 금액의 시세하고 계속 가는 금액 갭이 얼만큼 가느냐는 지역의 편차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합 분양금액 그리고 시세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 진행 단계에서 전체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붙을 건데 2단계에서 사면 프리미엄이 제로일 수 있겠지만 2단계에서 사면 프리미엄이 더 높은 상태로 또 2단계로 하면 더 높은 상태로 가겠죠. 즉 아까 말씀드린 한 개를 매입했을 때 프리미엄이 이 정도에 놓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 하고 지금 아직 그냥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 않은 그냥 순수하게 조합 분양을 다 받을 수 있는 즉 그 역은 상대적으로 내가 빌라를 갖고 있어도 그 빌라가 평가 금액 권리가액 자체가 그대로 내가 사는 매입하는 금액 정도로 매입을 했을 경우가 그냥 순수하게 조합 분양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같은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를 매입하는 금액이 평가 금액, 권리가액이 그 정도 했을 거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두 개 정도를 이 상태에서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가치에 대한 시세적인 갔을 때 프리미엄이 오르는 가치는 하나 사업 빨리 되는 이익보다도 훨씬 더 2배 이상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영리하게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면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꼭 세미나 오셔서 이런 강의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서 좀 좋은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네, 아시겠죠?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좀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위해서 할애를 해드렸는데 꼭 세미나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하셨던 그 개발 호재가 이 단기간의 가격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 아파트는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이 초기 재개발 예정지의 자양동구 다세대 주택 투자 계획은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도 늘 열어두고 있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그 구로구 고척동 네. 고척 현대 우성 아파트 32평에서 그 10년째 거주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개봉동 그 현대 1차 아파트 33평을 보유 중인데 네. 이거는 그 8년 주택임대 등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달 말소가 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그 개봉동 그 경인중학교 인근에 그 빌라를 한 채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 주택임대 그 사업자 4년짜리로 등록을 해서 말소된 지 3년이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될지 고민이 돼서 연락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싹 다 그냥 매도하는 것도 어떨지도 여쭤보고 싶어서 네. 네,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구로 고척동의 현대 우성아파트 32평형, 그리고 네. 말씀 주신 개봉동 현대 1차 33평형은 이번 달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예정, 또 개봉동의 경인중 근처에 다세대 주택 하나는 4년 임대를 했고 3년 전에 말소. 자, 이렇게 3개의 주택이 있는데 어떻게 좀 차례대로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구로구 고척동 개봉동에 뭐 아파트 2채와 빌라 1채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야말로 확실한 구로구 주민이신 거예요. 구로구를 못 네.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그러게요. 근데 네네.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전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죠.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보니. 내가 네.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또 하나를 사도 그 안에서, 네. 또 아파트 아닌 뭐 재개발 생각해서 빌라를 사도 그 안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좀 뛰어넘는다면 여기가 구로구잖아요. 네. 구로구에서 좀 더 진일보해서 다른 구도 들여다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기는 해요. 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적으로 자, 고척동에 그 현대 우성 아파트를 또 살고 계세요. 개봉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 위쪽에 고척 현대 우성 아파트예요. 자, 이거는 뭐 한 400세대가 좀 넘고 87년도 입주를 했으니까 이제 재건축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재건축에 대한 희망 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재건축 연하는 도래했어요. 도래는 뭐 넘쳤죠. 근데 그 당시에 찾아본 용적률이 211%니까 사실은 일반 분양이 많이 없다. 즉 추가 분담 금액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추가 분담금을 크게 부담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동네는 아니다. 동의가 크진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단점이 놓인 건 있어요. 또 하나는 개봉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2,000세대가 넘어요. 일단 개봉역 앞에 있고 2001년도 지었고 뭐 재건축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단지 크기로 봐서는 굉장히 조금 괜찮은 아파트다. 지하철역 앞에 있고 단지가 크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30평대 기준으로는 대략 한 뭐 10억 정도 이상 상회할 수 있는 금액에 지금 올라서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경인중학교 근처에 빌라를 하나 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근데 각각 역할이 뭐냐면 고척 현대 우성 아파트는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개봉동의 현대 1차 아파트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는데 이번에 만기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번에 만기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아까 빌라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 만기가 된 지가 2년이 지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양도세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5년 안까지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쓸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주 주택임대 사업자를 지금 말소된 지가 2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3년 안에까지, 또 얘는 이번에 말소가 되니까 5년 안에, 뭐 어쨌든 둘 다로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는 3년 안에, 그러니까 얘가 있으니까 얘가 앞으로 3년 안에 지금 고척 현대 우성 아파트를 매도를 한다. 그럼 지금 계속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얘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써먹어요. 즉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경인중학교 근처에 있는 곳이 재개발, 사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동네마다 재개발 얘기는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활성화되는 곳이 있고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자, 근데 활성화되지 않겠다.
나중에 아파트 될 거라는 생각에서. 근데 전 또 더 중요한 게 여기서 활성화된다 손 치더라도 여기가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 정도까지도 이익을 낼 거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동네는 아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 가치로 재개발을 기대하기보다는 저는 매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얘를 매도를 한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얘 파는 시점은 3년 안에 거주택 비과세로서 얘를 파는 게 아닌 얘만 있으니까 얘가 지금 요번에 만기돼서 말소된 이후로 5년 안까지 얘를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개봉동 현대아파트를 팔게 되면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선 그 순서로 따졌을 때 그 빌라를 매도하는 게 좀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개발 계획이 있어서 저기 한다고 해도 만약 개발 계획이 있다면 좀 오른 상태에서 피가 좀 오른 상태에서 팔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거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여긴 전부 다 구로구기 때문에 재개발에서 아파트에 대한 이익을 보는 것도 그다지 높은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매도를 하는 그런 거고. 마찬가지 지금 고척 현대 우성 아파트도 저는 매도를 권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도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른 것들이 가격이 다 오르고 뒤따라서 오르는 형국이지 얘가 선제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요. 자, 얘도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남은 게 또 개봉동 현대아파트인데 얘를 가져가는 거는 어떻겠냐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얘 틀 안에도 결국은 구로구 개봉동 안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일 뿐 계속해서 이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거나 여러 가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0억에서 15억으로 치고 달려가기에는 그렇게 큰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결국은 비과세를 받는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거주할 아파트를 조금 더 안쪽으로 다른 구라도 한번 좀 들여다보시는 전략. 그리고 또 잉여 자금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여기 빌라가 아닌 다른 좋은 쪽으로의 빌라를 겨냥하고 매입하는 전략. 즉 내가 거주할 아파트 그리고 내가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빌라는 거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빌라를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거주와 투자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네. 네, 그런 쪽으로 좀 제 순서대로 이렇게 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서둘러 보시고 또 어느 정도 이게 매도가 계획이 잡혔다 그러면 다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와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순서는 다세대 주택부터 그 다음 고척, 우성 현대 그리고 개봉 현대까지 이렇게 일러드렸으니까 매도한 후에 그 다음에는 구로구를 좀 벗어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그 또 새로운 내 집 마련 계획,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세미나 기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다음 주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건강 생각해서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셔라. 운동을 여러분이 하는 거지 누가 옆에서 거들어서 뭐 하는 거는 아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움직이셔라. 어떤 뭐 똑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하나라도 듣고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좀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여서 세미나에 오셔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가지고 있는 고민도 거기서 늘어놓으시고 또 거기서 확 풀고 저기 하시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한강변에 대한 부분에 특히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를 원하는 거 굉장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소액 투자라는 측면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어쨌든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일석오조 효과는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동도 스스로 해야 하는 거지만 또 부동산 투자도 스스로 해야 하는 거겠죠. 거기에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을 얹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은데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